사치코 교수님은 일본차의 형태와 제다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오전에 안내 드린 대로 이제 이 기록 녹화용으로 핀 마이크를 착용하시고 현장용으로 이렇게 손에 드는 거 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대학교 오사다 사치코라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아주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차의 종류과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차의 약 95%는 준재 녹차입니다. 네, 이 중에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전차, 생차라고 하는 차이고요.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전차의 생산량에는요, 제과용이라든지 말차 라떼 원료로 사용하는 또 말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차는요, 다도용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녹차 제작 과정에서 또 유념을 생략을 해서 만든 그 가루로, 분말로 만든 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중에 그 연차, 일본어로 텐차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고품질로 제조되는 말차의 1차 가공차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말차의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전차에 포함되는 그 분질이 조금 좀 낮은 말차도 있고, 고품질 말차도 있는데, 그 고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통계 자료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텐차. 연차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고품질의 말차가 어느 정도 생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또 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본 연차 생산량을 보시면은 일본의 전체 차 생산량의 5.6%에 불과합니다. 네, 여기서는 보통 전차, 생차의 그 일반적인 생차를 말하는데요. 표준 준재차입니다. 그거하고 단준 전차, 그러니까 아사무시 생차라고 하고, 찌는 시간이 좀 짧은 거, 그 다음에 심준 전차, 흑하무시 생차라고 해서 그 찌는 준재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차는요, 체업 후에 약 30-40초 정도 증기로 쪄서 살청을 하는데요. 단준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살청 시간이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네, 외형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네, 단준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 찬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네, 한편에 그 심준 전차 같은 경우에는 60초에서 120초 이상 또 오랜 시간 찌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전차에 비해서 또 외형이 또 분말 상태가 되면서 이제 찬물 중에 침사가 많이 생깁니다. 네, 이 심준 전차의 경우에는요, 분쇄가 되기 쉽기 때문에 쉽지만 그래도 30초에서 45초 정도 짧은 시간에 그 진하게 우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그 심준 전차가 많이 유통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또 시즈오카라든지 가고시마 그런 데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처럼 또 찻잎이 분말로 되는 것은 이게 그 제작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증열 시간에 따라서 그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살청 시 준열 시간과 잎의 영약도를 그 파괴 응용, 이 파괴 응용이라는 것은 그 찻잎에 힘을 가했을 때 그대로 형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최대 응용을 말하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괴 응용이 작아지면서 이제 잎이 분쇄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낮아진 찻잎은 그 제다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힘이 가했을 때 그때 또 쉽게 분쇄되기 때문에 또 준열 시간이 심준전자 외형의 분말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일본의 준제 녹차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38년 때 나가타니 소엔이라는 사람이 그 천재 전차제법이라는 이거는 또 별명 의지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타법을 개발했는데요. 이 제타법이 또 핵심은 뭐냐면 그 살청을 할 때 살청 단계에서 증기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엽을 먼저 증기로 찐 다음에 이 호이로라고 불리는 배로 위에서 이제 손으로 비비면서 건조를 하는 수제 제다 방식입니다. 네, 이 제다 기술이야말로 이제 오늘날의 일본의 준제 녹차의 그 제조의 기반이 된 제조 방법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교토 우지에 있던 그 나가타니 소엔이 만든 이 준제 녹차를요, 도쿄, 당시 에도에 있는 차상인이 있는데, 이 차상인한테 또 매입을 했었고, 그 상인이 그 차에 그 초나일, 그러니까 텐카이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에도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특히 에도의 문인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말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차의 그 양식으로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이후에 준제 녹차의 제타법은 의지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일본 각 지역에 또 확산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일본의 준제 녹차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 또 나가타니 소엔이 개발한 제다법을 개성을 한 수제 녹차, 준제 녹차의 제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조 방법은요, 가장 큰 특징은 호이로라고 불리는 배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 배로의 구조를 나타난 것입니다. 네, 배로는 일종의 그 작업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배로는 크기가 세로 79cm, 그 다음에 가로가 142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숯불을 원료로 이용해서 가열을 했었지만 현재는 전기 아니면 가스로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찻잎을 올려서 작업을 하는 부분은 조탄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탄면은 이렇게 철판 위에 그 화지라는 거는 한국에서 말하면 한지 같은 건데요. 그거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그 배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그 수제차를 만들었는지 그 제다 과정의 흐름을 또 단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수제의 준제 녹차의 제다 과정을 전개한 건데요. 네, 이 제다 과정 중에 살청을 제외한 모든 건정은 그 배로 위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와 같은 단계를 차례로 거치면 수제 준제 녹차를 또 제조하는 데 있어서 약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각 제다 과정은 그 제다 과정에 대한 명칭, 그 이름은 또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제다 방법도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다도에 여러 유파가 있는 것처럼 이 수제 녹차의 제조 방법도 또한 또 전국에 수많은 유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각 제다 과정의 목적과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청입니다. 네, 살청은 증교를 하는데 증기로 쪄서 진행을 하는데요. 배로를 사용하기 전에 살청 작업을 하는데
네, 한 배로에서 또 제다를 할 수 있는 제다를 할 수 있는 분량이요. 생협 기준으로 약 2.5kg입니다. 예, 근데 살청을 할 때 이 2.5kg를 한꺼번에 찌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300g씩 8번 정도로 또 나눠서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또 모든 생협을 고르게 살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살청할 때는 그 먼저 찜기에 뚜껑을 약 30초만 닫았다가 곧바로 열고 젓가락으로 고루고루 저어지는데요. 네, 이때 젓가락의 그 움직임은 그 유파마다 규칙이 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 두 개 그림 있죠. 네, 이거는 젓가락의 그 움직임을 그 표시를 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네, 입 털기입니다. 이거는 그 40초 정도 진행을 하고요. 네,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네, 이 과정의 목적은 또 첫 번째, 또 찻잎 표면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회전 유념 공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중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수분을 많이 초기 단계에서 또 제거를 하는데, 네, 초기 단계는 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약 50cm 높이에서 또 찻잎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또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점점 그 수분이 또 줄어들면 네, 떨어뜨리는 높이를 단계적으로 네, 낮추어서 작업합니다. 네, 이때 줄기 부분에 또 짠주름이 좀 생기고 또 찻잎의 관뜩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은 그 회전 유념입니다. 네, 먼저 가볍게 비비는 그 경회전을 또 약 40분 동안 하고요. 이어서 힘을 주면서 비비는 중회전을 또 약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네, 회전 유념의 목적은 적절한 힘을 가해서 또 찻잎의 세포를 부분적으로 파괴를 하고 수분의 증산을 또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네, 배로의 끝에서 끝까지 찻잎을 또 끓이면서 또 비비는데요. 수분이 많은 초기 단계에서는 분당 약 60번 정도 완복하는 속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수분이 줄어들수록 이제 배로의 그 중간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또 찻잎을 또 모아서 좀 좁은 범위 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가볍게 유념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좀 힘차게 유념을 하는 중회전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20분 동안 합니다. 네, 경회전보다는 또 강한 힘으로 유념을 하는데 또 찻잎을 또 중앙에 모아서 또 약 50cm 공간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유념을 합니다. 네, 이때는 그 체중을 몸무게를 충분히 실어서 또 강한 힘으로 비빕니다. 네, 다음은 잠깐. 네, 덩어리 풀기인데요. 이거는 그 회전 유념을 했을 때 덩어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풀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이거는 그 약 5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네, 처음에 손가락을 크게 또 벌리면서 또 큰 덩어리를 또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손바닥까지 함께 사용해서 남아있는 작은 덩어리를 풀어줍니다. 자, 여기서 찻잎을 한번 배로 밖으로 꺼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중도 인출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10분 안으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네, 꺼낸 찻잎은 대나무 바구니 석그릇 같은 데다가 그 얇게 벌쳐서 이제 잠시 열을 식혀줍니다. 네, 그리고 이 저탄면 청소를 하는데요. 예,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그 충분히 적신 수건을 또 배로 위에서 꽉 짜서 그 저탄면에 그 물을 고르게 적신 다음에 그거를 수건으로 또 깨끗이 닦아줍니다. 네, 이때 수건으로 닦는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 역시 유파마다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탄면에
풀을 또 얇게 발라주는데요. 이 풀은요, 찻잎의 그 미끄러짐을 또 적게 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네요. 이 풀은 물 100ml에다가 곤약가루 0.5g을 또 섞어서 만듭니다. 네, 다음 단계는 손바닥 비비기인데요. 이거는 약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는 찻잎이 꼬인 형태를 만들면서 또 건조를 시키는데요. 이 과정은 수제 녹차 제다법 중에 그 가장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네, 찻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또 압력을 균일하게 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네, 이 과정이 일본 준제 녹차 특유의 가늘고 긴 외형이 완성되기 위한 또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 비비기를 또 약 4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 과정은 건조 진행도에 맞춰서 또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찻잎을 가볍게 들고 또 큰 동작으로 비비고요. 이어서 2단계에서는 손 동작을 좀 작게 하고 손목에 힘을 또 주면서 강하게 비빕니다. 네, 처음에는 배로 전체 공간을 사용을 하다가 찻잎의 그 건조가 더 많이 진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작업 공간을 점점 좁혀주면서 더 강한 힘을 주면서 비빕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려주기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거는 약 40분 정도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그 차의 형태를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찻잎에 관대기를 내는 최종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손바닥 안에 있는 찻잎을 또 매우 강한 힘을 주면서 고르게 비비는 작업입니다. 찻잎이 또 부서지지 않도록 압력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 건조 과정은 약 120분 이상 소요가 되고요. 네, 이때 저탄면의 온도는 약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찻잎은 그 배로 위에 또 얇게 펼치고요. 가운데에 지름 약 10cm 정도 구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 가운데에 구멍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온도가 가장 이 저탄면 안에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 열을 좀 빼기 위해서 이 공간을 비워둔 겁니다. 예, 그리고 제다 과정 중에서 찻가루가 생겨요. 근데 그 찻가루는 그 별도로 옆쪽에다가 놔두고 또 건조를 하는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의 그 위쪽에 더 길게 보이는 부분, 이것이 찻가루를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네, 이와 같이 또 만들어진 수제 준제 녹차는요,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바늘처럼 아주 길쭉하게 또 관택이 더 많이 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찻잎은 그 1창 2기로 손체다를 했던 거고요. 네, 뜨거운 물을 또 부었을 때 또 찻잎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의 차산지에서는 이러한 또 수제 녹차의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겨루는 그 품평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사진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 차는 2024년에 일본의 또 품평회에서 1등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네, 이러한 수제 녹차는 주로 기술 전승 그리고 품평회 출품을 목적으로 또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또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제 준제 녹차의 제다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 일본 수제 준제 녹차의 제다 과정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본 준제 녹차의 제다 방법의 핵심은 비비면서 건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찻잎은 그 가열된 배로 위에서 배로가 또 뜨겁게 또 열로 그 가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항상 그 찻잎이 또 열을 받으면서 이제 그 제다를 진행을 하는데, 네,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제다 과정 중에 또 온도, 예, 찻잎 온도는 네, 이게 찻잎 온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 보시면 찻잎 온도가 그 대충 한 30도에서 40도 이내의, 예, 온도로 또 유지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다 과정이 그 진행될수록 또 수분이 줄여지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분을 또 표시를 한 건데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물제의 건조 속도는 그 일정하지가 않고, 그 초기의 그 고수분 단계에서는 그 수분이 빠르게 빠지지만, 또 어느 정도 건조가 진행된 후에는 그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 그래서 준도 인출을 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있는 것이 이 표시가 되는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가 바로, 예, 물이 빠지는 속도가 그 처음에 빨라졌다가 늘어지는, 예, 천천히 빠지는 시점하고의 이 중간 시점에 이 준도 인출을 또 진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배로를 이용해서 만든 그 수제 녹차 제다 과정을요, 현재 공장에서, 그 제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다 기계 중에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또 한눈에 보이도록 또 정리를 한 건데요. 현재 제다 기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제 제다 방법에 대해 손 동작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네, 이 제다 방법, 준제 녹차 제다 방법은, 네, 여러 개의 또 손 동작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대의 기계로 재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제다 과정별로 각각 그 제다 기계를 또 개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잎털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엽타, 예, 그다음에 회전 유념, 예, 그다음에 덩어리 풀기, 이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조유라든지 뭐 유념기, 조유기, 유념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또 작업을 또 기계화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다 공장을 갔을 때 제다 기계 내부를 잘 보시면은 그 사람의 손바닥이라든지 손가락 이런 것들을 또 재현을 한 부위로 또 보이는 그 부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본 생차 준제 녹차가 아니고요. 또 하나의 제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본차의 제다 방법인데요. 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일본에 있는 지방 본차의 제다 방법입니다. 지방 본차라는 것은 생차를 만들 때, 준제 녹차를 만들 때 그 하급 녹차를 가지고 또 만드는 본차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본차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방에서 재래종 야생차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예,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마시기 위한 민간에서 마시는, 예, 차, 이렇게 본차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 그러니까 민간에서 전수를 받는 그 제다 방법에 대해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본차는 그 산업용이 아니고 자가 소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생산 효율이라든지 또 통일된 또 제다 과정, 예, 그것보다는 저 지역의 또 생활 환경이라든지 풍습에 인한 제다 방법이 많이 전수되어 있고요. 네, 한국에서도 아까도 발표 내용돼 있었는데, 네, 야생차가 야생차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환차라든지 천대장, 예, 그다음에 백운옥 판차 등등의 또 한국의 전통차들이 있는데, 예, 이러한 또 고유한 제다 방법, 이것이 또 일본에서도 또 야생차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제다 그 방법,
예. 이러한 그 차의 제답 방법에 대해서 또 제답 과정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업 방법인데요. 네, 체업은 찻잎만 체업하는 방법이란 또 기계 가지째 절단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왼쪽 사진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시코크라는 곳에 있는 아와만차의 체육 방법입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거는 손으로 찻잎을 잡아서 밑에서 위쪽으로 힘차게 당겨서 체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체업을 한 후에 이런 차나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아와만차는 7월 달에 체업을 하는데요. 8월 달쯤에는 조금씩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있는 거는 아이치현의 아스케 한자라는 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채 절단을 해서 잘라서 체업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살청입니다. 살청은 찌는 방법, 그다음에 가마에서 덮는 방법, 뜨거운 물로 삶아서 살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물에다가 데쳐서 살청하는 방법, 직화로 굽는 방법 이렇게 5가지가 확인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미마사카 본차라는 차를 살청하는 모습인데요. 20cm 정도로 이제 체업을 한 그 생력 이거를 또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마솥에서 삶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그 생엽을 직화로 굽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유념입니다. 지방 본차 같은 경우에는 유념 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방 본차가 그 사람들이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틈새 시간에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유념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 또 힘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유념을 또 생략을 해서 만드는 차가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사진 이거는 그 아와만차의 유념 과정인데요. 이거는 그 일반적인 유념 비비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찻잎 표면에 산초를 내면서 또 효율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또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발효입니다. 발효 과정이 없는 본차도 있긴 하지만 발효 과정이 있는 본차가 주로 지금은 또 시코크 쪽에 또 많이 남아 있고요. 발효는 첫 번째 현기성 발효만 진행을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기성 발효 후에 또 현기성 발효를 또 2단계로 거쳐서 또 발효를 하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속차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발효를 약 10일 정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현기성 발효를 약 2주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와만차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기성 발효만 약 2주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고요. 이 발효 기간은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맛이라든지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조 방법은 일관 건조하고 음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기속차 같은 경우에는 기속차는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현재 만들고 있는 그 모양은 모두 다 사각형인데요. 옛날에는 그 하나하나 손으로 둥글게 만들어서 이제 건조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마사카 본차는 사진 오른쪽 사진인데요. 이게 아주 또 좀 독특한 제작 방법인데, 건조 과정에서 살청 시에 삶은 그 남은 물을 지금 위에서 뿌려서 뿌려서 골고루 뿌린 다음에 그거를 또 건조를 시키는데 이거를 한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그 삶은 물을 뿌릴수록 찻잎에 윤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또 지방본차의 그 제다 방법을 또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도구, 그다음에 제다 과정을 무리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제다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외부 지역에 또 인재가 들어왔을 때 차에 대해서 아예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라도 현대화된 또 작업이면 또 단기간에 또 기술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를 먼저 그 지역별로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제다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계승을 하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지역의 또 제다 문화를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또 연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다 기술을 일본 제다 기술 측면에서 또 앞으로 일본 차 산업의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의 산업화에 따라서 또 준재 녹자의 제다 방법도 이게 처음에는 손으로 했다가 또 나중에 기계 제다로 전환이 되었었죠. 이러한 것이 또 일본 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방본차 제다 방법은 또 요즘은 점점 쇠퇴를 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문화가 이게 조화를 이루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제다 기술을 또 개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제다 기술 또 전통과 이제 현대화 이거를 또 잘 융합을 시키면서 연구 활동도 계속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문헌 정리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에 남기는 일.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그 논문이라든지 그 책에서 이제 글로 남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연산 자료를 또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 방식도 다양해졌으니까 이제 그거를 같이 융합을 시켜서 또 후세 사람들까지 전통적인 제다 방법이 또 개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